제가 무슨 설명을 했냐면 B나 C로 시작할 가능성이 거의 B나 C로 시작한다. 물론 이번 6평에서 A로 시작한 게 나왔지만 수능은 또 A로 시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A로 시작한 것을 알아버린 순간에 A로 시작하는 문장이 A, B, C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A, C, B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생각 있는 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 푸는데 1분도 안 걸려요. 30초는 풉니다. 왜? A로 시작하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80% 이상의 학생이 틀렸을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무조건 B나 C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 공부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B로 시작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B로 시작하는 이유는 간단했어요. 왜 B로 시작합니까? C로 시작하지 절대 못하니까. 나한테서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B가 어울린다고 제가 몇 번 말했잖아. B가 어울린다고 B로 시작하지 않는다. B가 어울린다고 B로 시작하는 게 아니다. 왜? 절대 C가 아니면 무조건 B다. 왜 C로 시작합니까? 그 이유는 아무리 봐도 B로 시작하지 않으니까 C로 시작합니다. C가 어울려서가 아니야. 그럴듯해 보이는 건 있을 수 있어. 그럴듯해 보인다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절대 아닌 이유를 찾아야 돼. 그리고 C도 아니고 B도 아니고 둘 다 아니야. 어쩔 수 없죠. A죠. 말씀드렸잖아. A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하지만 C도 아니고 B도 아니라면 A일 거 아닙니까? A를 읽었더니 A가 어울려. 그러니까 A네. 이건 없어요. 이 글을 읽을 때도 저한테 배운 학생은 이 글을 읽을 때도 뭐부터 읽습니까? B와 C부터 읽는 것은 똑같습니다. A부터 읽지 않습니다. 이번 시험에 6평에서 A가 나왔잖아요. A부터 읽어야 돼. 아니요. 수능에서는 어떻습니까? B나 C로 시작할 확률이 거의 98%입니다. 최근 5년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A로 시작하는 아니 최근 10년 동안을 봐보세요. A로 시작이 있나 없나? 없죠. 당연한 겁니다. 왜? A로 시작하면 A, C, B가 답이기 때문에 그냥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공간에 대한 어떻습니까? 참조. 그런 포인트들은요. 훨씬 더 큽니다. 실제 그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런 말을 써서 혼동하게 하는데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것은 this isn't real. 이거는 역설이라는 게 아닙니다. 패러독스. 뭐냐? 땅땅은 동격치기죠. 무슨 말입니까? 공간에 대한 참조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떻습니까?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어떻습니까? 이 포인트들이 훨씬 더 넓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랜드마크는요.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공간 참조. 하지만 그것들은 보통은 어떻습니까? 그죠? 이웃 자기 자신을 둘러싼 이웃을 어떻습니까? 정의합니다. 랜드마크라는 것은 63 빌딩 그럼 어떻습니까? 단순히 63 빌딩 하나가 아니라 그 주변 시설을 포함해서 또 우리는 뭐라 합니까? 63 빌딩을 이야기하고요. 야 오늘 홍대 가자 그러면 진짜 홍대를 가는 겁니까? 홍대 근처에 있는 어떻습니까? 건물들을 포함해서 홍대라고 표현합니다. 생각보다 어떻습니까? 그 범위가 조금 더 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 이 말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B를 보시라고요. 그래요? 랜드마크는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를 둘러싼 이웃일 수도 있다는 말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B, 거리 추정의 비대칭성은 자, this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반드시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얘가 나와야 되죠. 비대칭성이 나와야 돼. 주어진 문장에서 비대칭성이 등장했나요? 저는 아무리 봐도 주어진 문장에 비대칭성이 없습니다. 주어진 문장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랜드마크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비대칭성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1번 B말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험 보는 사람들은 무조건 어떻습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이거 C구나. B가 아니니까 C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를 읽어봅니다. 왜? 거의 B가 확실히 아닌 건 확실하니까 이와 같은 일이 있어. 없잖아요. 무조건 C지 않습니까? 그죠? 무조건 C니까 C를 읽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자, 뭘 했길래? 파인딩이 나오려면 조사를 하거나 연구를 해야 파인딩이 나오죠. 여기서 놀라운 발견이 하나 있습니다. 대절이라는 발견이 있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자, 우리가 랜드마크는 그 이웃을 포함합니다.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나옵니까? 뭘 말을 하고 어떤 조사를 했더니 이 조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게 맞죠.
저라면 아무리 봐도 C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결되시나요? 저는 안 되는데요. C가 안 되거든요. 그럼 B와 C가 안 되면 A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원래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B가 아니고 C가 아니니까요. A부터 설명을 해요. 볼까요? 하나의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는 어떤 패러다임입니까? 반복되어진 패러다임 속에서 수많은 캠퍼스에서 반복되어진 패러다임 속에서 그 어떤 관념들 속에서는요, 연구원들이 처음으로 어떻습니까? 하나의 실험이 시작되죠. 얘가 시작되니까 발견된 내용이 나오겠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어떻습니까? 실험이 나오는데 처음에 이 사람들은 뭘 모집합니까? 리스트를요. 캠퍼스에 있는 랜드마크 리스트를 학생들로부터 어떻습니까? 수집합니다. 왜? 앞에 뭐가 나왔어? 랜드마크 이야기 나왔으니까. 반복되는 패러다임 속에서 그들의 머릿속에서 패러다임 속에서 리서치는 처음에는 수집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걸 랜드마크를 생각하는지 학생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수집하죠. 그 다음에 ask란 말, ask 뒤에 뭐가 나오니까 to가 나오니까 뭐하다? 요청하다.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한테 요청을 하죠. 뭐 하라고요? 추정해보라고. 첫 번째는 랜드마크를 한번 설정해봐라. 야, 네가 생각하는 랜드마크 뭐야? 리스트를 뽑아봐라. 두 번째는 요청합니다. 뭘 요청합니까? 지금 나오죠. 추정해보라고. 거리를 내요. Between pairs of location. 장소와 장소 사이에 어떻습니까? 이 짝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A와 B 사이에 혹은 B와 C 사이에 이 짝들을 어떻습니까? 한번 거리를 추정해보라고 요청합니다. some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랜드마크까지 혹은 some 어떤 것에서 어떤 일상적인 빌딩까지 어떤 건물에서 일상적인 빌딩이나 아니면 어떤 건물에서 어떻습니까? 그 어떤 도서관이랄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분수대랄지 어떤 그 캠퍼스에 랜드마크까지 거리 있죠. 이걸 추정해보라고 어떻습니까? 했단 말입니다. 답은 뻔하거든요. 이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PC에서 연결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조사를 했으니까 이 조사에 대해서 뭡니까? 발견된 것이 있을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거 답은 나왔는데 A니까 A 10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0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뻔하죠. 이와 같은 비대칭성. 당연히 어떤 비대칭 나와 있는데 A만의 비대칭성이 없거든요. 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A가 나오면 상황은 끝이거든요. 그 다음은 지금 보너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 문제 푸는데 1분이 안 걸리죠. 왜? B가 안 되고 C가 안 되고 어떻습니까? A가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항상 수능 시험 문제나 어떤 시험 정상적인 문제에서는 A를 제일 앞으로 두지 않는 거거든요. 상황 끝났어요. 그렇죠? 저는 여러 가지 말하지만 필요 없죠. 쉬운 상황이야. 왜? C가 될 수밖에 없어요. A, C니까. 놀라운 발견은 뭐래요? 이 연구를 통해서 아까 말했잖습니까? 랜드마크를 수집해서 어떻습니까? 랜드마크까지 아니면 랜드마크 아닌 건물까지 이런 건물을 추정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놀라운 발견이 있었죠. 이 거리라는 것이 from 일상적인 장소에서 랜드마크까지 거리는 어때 판단되어진 짧게요. 무엇보다도 거리보다도 from 랜드마크에서 일상적인 장소까지 거리보다 더 짧게요. 우리 집 앞에서 뭐 보입니까? 63빌딩이란다. 예,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서울타워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죠? 되게 짧게 느껴져요. 오? 저기 물론 멀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깝긴 한데 되게 가까워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남산타워에서 우리 집을 보면 좀 멀어 보여요. 그렇죠? 남산타워 저기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밖에 보시면 보이는 거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랜드마크까지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내가 익히 알던 건물이라서 되게 가까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건물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우리 집을 보면 되게 멀어 보여요. 우리 집에서 남산타워 볼 때는 되게 바로 앞에 있어 보였는데 남산타워에 가서 우리 집 보면 되게 멀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판단하죠. 거리를. 피에르라는 사람이 집에서 그렇죠? 어디까지? 에펠탑이니까 일반 사람 이름이죠. 이 사람 집에서 에펠타워까지는 어떻습니까? 훨씬 작게 느끼는 겁니다. 이 사람 집에서 에펠타워를 봤을 때 저기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뭐보다는 그 거리보다는 그럼 에펠탑에서 그 집 바라봤을 때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보다 짧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성입니까? 비대칭성이죠. C답의 B는 확실해요. 근데 C답의 B가 확실한 것은 이 문제에서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 이미 A 순간에 10이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험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죠? 오케이. 물론 어떻습니까? 그죠? ACB가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1이 된단 말이에요. like 마치 뭐처럼 블랙홀처럼 랜드마크는 어떻습니까? 쌤도 끌어당겨. 일상적인 장소를 끌어당기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toward 그들 자신으로부터. 하지만 일상적인 장소들은 어떻습니까? 그죠? 끌어당기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랜드마크를 봤을 때 얘가 우리를 끌어당기니까 짧게 느낀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그 장소에 있을 때 저기는 얘는 끌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멀게 느끼는 거고요. 이와 같은 비대칭성. 이처럼 거리의 추정책 당연히 지나면 비졌습니까? 이것은 위반합니다. 어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일반적 원칙 있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기하학에서 말하는 그 거리 있죠. 이거 이 원칙 무엇입니까? 그 거리 A에서 B까지 거리는 반드시 똑같다라는 것. 어떤 거리가 B에서 A까지 거리와 똑같다는 어떻습니까? 이것들을 위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거는 연결되는 거고 그냥 바로 CSB로 연결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됐죠? 간단하게 이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